울산의 경우는 조선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하고 융합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신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살아나는 조선업과 부유식 해상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풍력 사업이라고 하면 육상 풍력, 해상 풍력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해상 풍력은 다시 고정식 해상 풍력,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 먼 바다에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네. 울산에서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유식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4개 콘소시엄에서 한 5기가와트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네. 한 1기가와트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먼 바다라면은 뭐 정자항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가요? 지금 58km 떨어진 지점에 네. 동해가스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그걸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해상 변전소 이런 걸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서비스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정도 떨어진 지역을 우리가 먼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분야별 중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일자리 재단 설립 등 30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울산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포르투갈 등의 운영 경험과 실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우리 울산 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대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지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체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바다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부유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밀도 있는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의 한 연구팀은 10여 년째 부유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학교는 울산대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40대 1로 축소를 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수조라는 해양공학 수조라는 실험실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파기라는 이제 파도를 만들어서 이제 풍력 발전기에 파도를 가하고 이제 바람을 구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바람들, 파도 상황 뭐든지 다 구현해서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대 연구팀은 안정적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설계를 위해 다양한 바다의 상황을 설정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해상풍력이 조선 해양 산업을 살릴 유일한 산업이라 생각해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모니터에서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 계측이고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지 바람에 의한 힘들, 파도에 의한 힘들 모두 다 계측을 하고 이제 실제 안전성을 더 높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발전기를 띄워 전기를 만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전문가들은 육상 풍력 발전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장점은 육상 해상풍력 발전의 문제점인 소음 문제 그리고 민원 문제들의 해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먼 바다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화, 대용량화가 가능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민간 투자사들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해상풍력 전문 회사들이 울산시에 부유식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받아 5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대부분 발전기가 놓이고 밑에 파운데이션만 놓이면 되지만 해상으로 나감으로 해서 해상은 부유체라는 거동할 수 있는 부유체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의 조건과 다르게 부유체계가 움직이는 과정, 바다의 극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유체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부유체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기술을 만들어서 띄우는 것이 지금 기술의 개발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원래 조선해양 설계 전문 업체인데요. 고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는 조선보다는 해양 분야에 한 65%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성 분야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PSO나 이런 부분들을 외에 한 29개의 해양 특수성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선박이나 육상 플랜트에 대한 다양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유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21년에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을 재활용할 예정인데요. 플랫폼을 해상 변전소로 가스 배관을 전력 케이블 라인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해가스전은 오래전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역 조사도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활용을 하여 이 조선에 대한 엔지니어 기술과 해양에 대한 엔지니어 기술을 접합을 하면 충분히 그 기간을 단축해서 해외의 경쟁과 해외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울산의 강점인 조선산업과 연관이 깊은데요. 부유체의 경우 용접이 대부분이어서 울산만의 숙련될 기술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울산의 경우는 조선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하고 융합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시장을 유럽도 지금 막 여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5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에 정기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총 10개의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그런 분야를 특히 울산에는 세계 최고의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산업과
또 기존에 구축돼 있던 그런 전력망과 연계를 한다면 부유식 해상풍력이 이 울산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부유식 풍력 발전도 언젠가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충분히 경제성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의 기술과 다양한 인프라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기술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조선산업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신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획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아마 좋은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